이번 시간부터 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살이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는 합, 충, 형, 해, 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본적인 일반 신살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 다 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 이제 신살이 있어요. 기타 신살이. 이제 기타 신살이 있는데 이 기타 신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제 12신살이에요. 12신살. 그리고 나서 이제 백호니, 백호, 괴광이니, 천을귀인이니, 이런 종류들이 이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주를 풀어가는데, 양념으로 이제 공부를 또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기본 신살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이론은 이제 지장간까지 얘기해요. 십성이에요, 십성. 십성이 이제 본요리입니다, 본요리. 그리고, 12신살? 이게 있죠? 12신살, 또, 12운성. 이건 이제 본요리고, 이 요리를 다 맛깔나게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독특한 맛이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십성은 본요리다. 12운성은 맛깔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12운성은 맛깔나게 해주는 것이고, 12신살은 맛을 독특하게 해주는 것이다. 사주의 맛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 신살은 이게 독특한 데서 더욱더 독특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주를 풀어가는데 자주 쓰는 신살들 아니고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나 한번 쫙 다 한번 훑어보고, 이런 신살들이 있네 라고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신살을 전체적으로 쫙 전체를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번 그냥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1.5배속으로 샥 한번 듣기만 해도, 돼요.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건데, 신살론 해가지고, 이제, 역마살, 도화살, 화개살. 이제 이거 세 가지를 이제 먼저 하는데, 이것은 역마살, 도화살, 이것은 이제 12, 운성과 12신살에 이제 복합된 거예요, 이게. 이제 12신살에도 이제 건너편을 충하는 것은 역마살이고, 앞쪽에서 도움 주는 중간자는 도화살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점인 가장 뒤쪽은 이제 화개살이에요, 이게. 12신살로. 12운성으로는 이제, 생황묘예요, 생황묘. 생황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말로 설명하면 이제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하나의 이제 특성을 보기 전에, 이거 이제 지지의 삼합에서 이제 파생되는 이 살이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사생지가 있고, 이제 사왕지가 있고, 이제 묘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역마살은 이제 생발하는 거 아니라, 역마살은 생발하고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거. 뭐든지 어떤 운동성을, 삼합의 운동성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국의 운동성을 처음 시작한다. 그래서 인해서 처음 시작해서 생지,
오가 왕지고 술이 묘지다. 그래서 인호술 운동에 처음 시작하니까 처음 시작자가 이제 생지, 여기는 이제 왕지, 오는 술은 묘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해운동은 사에서 생을 하고 유에서 왕지가 되고 축에서 묘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목의 운동성은 해에서 생지가 되고 묘가 왕지가 되고 미가 묘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수의 운동성은 신에서 생지가 되고 자에서 왕지가 되고 진에서 묘지가 되는데, 이런 이제 운동성에 대해서 이제 이게 파생되고 12운성과 12신살 뭐 삼합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마살은 맨 처음에 시작자니까 날치고 막 이렇게 튀고 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생지로서 역마살이고, 도화살은 이제 왕지니까 굉장히 강한 멋쟁이. 자기가 이제 최고 아닙니까? 자기가 최고. 그리고 이제 이 화개살은 모든 것을 걷어들이는 이제 수장에 이제 못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차분하다. 날쳐서 뽐내다가 나중에 차분하니 아이고 힘들어 하고 납작하니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생지하고 왕지하고 묘지 관계가. 그래서 역마살은 생지다, 도화살은 왕지다, 화개살은 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자 볼까요? 역마살을 봅시다. 역마살은 인신사회가 이제 역마살인데, 모든 살들이 내자가 다 구비돼 있으면은 같은 이제 생지랄지 왕지랄지 묘지랄지, 그러면은 이제 대귀 하고 이제 어떤 이제 잘 풀어져 가면은 이제 대귀 대권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글자가 다 돼 있으니까 얼마나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할 거 아닙니까? 인사신 삼형살에다가 신의 천에다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것을 이겨내고 인간승리죠. 인간승리. 다 전체가 다 자가 다 그래요. 네 개가 다 사생지, 사왕지, 사명지가 다 구비돼 있어 한 사주에 다 들어있으면은 그 속내는 엄청나게 복잡한 겁니다. 그냥 서로 치고받고, 그러면서 서로 조절하고 견제하고 균형 잡고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에가 이렇게 생지가 있으면은 이게 생발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갑자 일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신이라고 있다고 보자고요. 신은 평관이죠. 신은 평관인데 또 여기가 이제 육친으로 하면 이제 부모 자리도 된단 말입니다. 부모가 평관의 기질과 편관의 기질. 편관의 기질이면 아주 이제 부모가 굉장히 이제 가르치면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이제 신금의 물상, 이게 이제 평관의 물상과 신금이니까 일단 신금의 물상은 놔두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생지니까 생지의 물상, 생지의. 그러니까 평관이면서 굉장히 생발하는 거, 튀는 거야, 튀는 거. 튀어. 그것과 신금의 강인함과 이게 세 개가 다 합해져서 복합적으로 그 성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타나고 이 사람의 신금평관의 성향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내 기초 강의 할 때는 역마살 이렇게 기본 살짝 했거든요. 근데 사주 풀어가면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데, 이 통변들을 실질적으로 사주 놓고 이제 자기가 공부한 대로 전부 다 통분을 하려면은 사주 하나 갖고 이제 하루에 하고 있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 통배는 않더라도 자기가 감적으로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대화를 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기운 때문에 그렇게 됐네라고 자기가 싹싹싹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그 표현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힘들고 사회가 뭐 전쟁통이고 힘들겠네요. 이제 이것은 신금의 편관이 아닌 이제 여기가 이제 임수나 돼가지고 여기가 진토 같은 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토는 화개살이니까 화개지고 묘지니까 좀 더 이렇게 납작하니 이제 조용한 분위기란 말입니다. 이건 날치는 분위기고, 그러면은 똑같은 편관이어도 간목의 신금 편관이니까 굉장히 힘들겠네요.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하고 진토가 있으니까 사회가 완전히 그냥 좀 많이 힘드네. 이 느낌이, 대화가 좀 느낌이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상대방이 느끼는 것도 달라요. 이 감도가 어떤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감도를 이미 머릿속에 편관과 그 생지와 신금과의 세계가 못타진 그런 얘기가 그 느낌과 말 속에서 한두 마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신금이니까 편관이 힘들다, 관이 신금이면은 숙살기가 있으니까 어쩐다, 이러고 이 부모가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말 늘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갑갑하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딱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기운이 이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 같네요 라고 가야 되는 거야. 네?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같이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이제 속에서 머릿속에 반드시 함께 뱅글뱅글 돌아야 될 거. 이제 기초는 다 이제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12운성, 이거 특번이 1번이고 특번이 10성, 그리고 2번이 12신살. 이것은 항상 어떤 자구를 가지고 항상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생하고 전체적인 관념적으로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개별 신살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나중에 백호가 있었다 하냐 그러면 더 강력한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다. 역마살이다. 날티고 날티는 것이다. 사생격이다. 생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지, 사생격, 역마살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총명하고 생발한 기질이 있다.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순박하고 어린 소년 같다. 아직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화운동을 인해서 막 처음 시작하잖아요. 무슨 운동이든지 처음 시작자들이니까 소년 같은 기질이 있어요. 아직 좀 순박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순수한 맛이 있어요. 순수한 맛이. 자오용 왕지를 깔고 있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 느낌까지도 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느끼고 와야 돼요. 이 사주 풀어가면서. 내자가 다 있고 사주 팔자가 좋으면 비상한 발달을 한다. 권력지인 부기. 이동, 타양, 타국, 변동, 불안, 요동, 움직이는 신이다. 다 아는 내용이고. 역마살은 매사, 장구치 못하는 단점이 있다. 오래 가면 오히려 재앙이에요. 통통 튀어야 돼. 역마살은 자기가 역마살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역마살이니까는 역마살 이렇게 돌아다니냐 역마살이냐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역마살이 있는데 가만히 납자가 있으면 그 병 나고요. 되는 일도 안 돼. 그러니까 좀 자기 스타일대로 기본적인 걸 가져야 돼요. 어떤 애들이랄지 우리가 교육하면서 그 사람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나오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두드러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드러 잡은 사람이 부모고 그 자식이라면은 그 자식이 부모가 이제 아직 어리니까 엄마가 자꾸 뭐라 하니까 그것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행위를. 그렇게 자기 기본 본성을 펼치지 못하면은 오히려 걔는 처져버리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닭 잡듯이 또 잡으면 안 돼. 알고 해야 돼. 알고. 역마살이 많으면 주거 이동이 많다. 항상 심지가 불안하다. 성공하는 것도 빠르고 쇠퇴하는 것도 빠르다. 자, 그러면 이제 역마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신자 진생이 역마살이면은 이제 인이 이게 이제 진역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2신살을 하냐 그러면 신자신은 이것은 이제 신은 지살이고 만약에 이제 산은 겁살이고 만약에 해는 이게 육해살이에요. 아니 망신살이에요. 망신살. 자, 근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요거 인신사 해놓고 역마살이라고 통째로 해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진 역마는 인이다 이거야, 인. 그러면은 이것을 전부 다 이제 겁살이라고 사는 겁살이요, 해는 망신살이요, 신은 지살이요 라고 하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또 당연히 12신살로 이것을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 그 12신살의 그 살로. 그런데 그렇게 살로 풀면서도 이 전체를 역마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감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알고 가야 돼요. 이거 진역마냐 하냐 그러면 진역마 아닙니다. 딱 여기서는 각 연생마다 다른 역마로 적용이 되는데 인신사에는 생발하고 튀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건 역마의 기운이 있다. 겁살이면서 역마의 기운이 있다. 지살이면서 역마의 기운이 있다. 망신살이면서 역마의 기운이 있다. 해수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들이 역시 다른 전체 다 작용이 돼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역마살의 인신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게 하는데 이게 역시 이제 좌오묘유 도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화살도 여기 이제 좌오묘유가 이게 이제 도화살인데 이거 이제 왕지잖아요. 내가 왕지야. 내가 잘났어. 내가 멋지게 뽐내는 거야. 그 기운이 뻗쳐.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이제 힘 뻗치니까 도화지거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고지 않습니까? 왕지니까 최고예요. 그냥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연생에 따라서 이게 살이 각각 달라진단 말입니다. 살이 각가지는데 사유축생이 라면은 이제 12신살 그러니까 12신살 보는 것은 좀 나중에 또 12신살 따로 강의 들어갈 거예요. 이건 각각 다른데 일단 뭐 사유축생이라고 하면은 도화살이 5가 이제 진도화예요. 그런데 이게 5가 이제 화생금 해가지고 이제 진도화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자랄지 여기는 이제 신자이니까 이것은 육해살이란 말입니다. 육해살이면서 육해살이 먼저인데 도학기도 같이 인정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금 제살이란 말입니다. 이제 12신설남은 제살인데 이제 적군이죠. 그런데 이 사람 이게 제살이면서도 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학기가 심한 거예요. 근데 이 도학기가 같이 깔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일단 복잡해. 그냥 이거 다 이 글씨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도화기가 있다, 도화다. 뭐 진도하고 가도하고 그 필요 없어. 그냥 도화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감적으로 보시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도화살은 사왕지다, 왕지다, 이제 도화살이다. 멋쟁이요. 다정다감한 성격이 많다. 매우 사교적이다. 수완이 비범하다. 이성색정 호색의 신이다. 통솔력이 매우 강하다. 이게 이제 도화살이라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도화살을 잘 모르냐 그러면은 그냥 뭐 끼부리고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다들. 근데 도화살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강하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통솔력이 강하다. 왕지지 않습니까? 수완이 비범하다. 두령의 기질을 갖고 있다. 이게 왕지살이에요, 왕지예요, 이게. 도하고 그 왕지하고 같이 교차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제 기초 강의할 때는 이렇게 얘기 않고 그냥 쏘르륵 가버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깊이 강의가 들어가면 알아듣도 못하고 피곤만 하고. 그리고 이제 호색과 항음에 흐르기 쉽다. 장정과 같이 천하대권을 잡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자오묘유가. 그러면 이렇게 보냐, 그러면 자유모유를, 묘유를 도화살로 해석을 들어갈 때, 이거 도화살로만 봐버린다? 그건 아니잖아요. 도화살보다는, 예? 사주팔자가 길하고 자유모유가 다 있으면 대부기를 가질 수 있다. 여기는요, 1, 2, 3, 4, 5, 6, 7, 8, 9 없고 10, 11 없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내가 책 쓰면서 그 옛날 책들이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도화살에 대해서, 뭐 각 살들에 대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맞도 않고. 그래서 맞는 것만 딱딱 빼놨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번호 수정해야 되는데, 귀찮아. 그래서 이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도화는 도화로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건 수완이 비범하다, 통솔력이 있다, 두려운 기질이다, 장정과 같이 있으면 천하대권을 잡는다. 이거 자체가 장성이에요. 예, 이거 자체가 장성이에요. 도화 자체가 장성이다 이거입니다. 사주팔자가 길하고 자유모유가 다 있으면 부기를 잡는다. 이 관념이 더 사주를 풀어가는 데는 중요합니다. 도화라는 부분은 약간의 그 사람 성향이 있어서 약간의 맛배기찜 능력, 맛배기찜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 일 풀어간 데는 아까 대권을 잡는다.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그 사주의 기운에서 나오는 겁니다. 화개살, 이것은 이제 스님살이라고 그래요. 스님살. 이게 스님살 토잖아요. 그리고 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묘니까 이제 묘 속에 들어가서 납작하니 공부나 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화개살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묘지 않습니까? 육친으로 하면은 이 전부 다 자기 육친의 묘잖아요. 화개살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냐? 만약에 이제 병화 일간이라 하면은 이것은 자기의 관묘죠. 여기는 술토는 자기의 자기묘죠. 축토는 자기의 재묘죠. 미토는 자기의 인성의 묘죠. 근데 여기가 아무튼 이렇게 많으면 토가 많으면은 어찌 됐든 간에 자기 육친 관계로 해서 자기 자식, 부모, 뭐 형제 이 등등등등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유 한이 많네요 라고 옛날 분들이 통변을 한 겁니다. 네? 옛날 분들이 그렇게 통변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병원이 좋으니까 아프고 해도 병원 가서 딱 나서불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한번 아프면 가버리잖아요. 잘못되면 명령만 갖고도 갔잖아요. 난 저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렇게 한이 좀 많다, 고생이 많다라는 기본적인 옛날 성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시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를 모르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시 거의 다 아는데 우리 또래들 뭐 전까지 뭐 우리 또래들도 마찬가지 약간 우리 후배들 같은 경우도 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시를 모른다? 결론. 저게 자기 부모님들이랄지가 별 볼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에? 크게 뭐 경제교육할지 뭐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시도 못 따놓고 절 때는 부모가 돌아가셔갖고 시도 모르고 많이 복잡해. 그래서 시를 몰라. 그러니까는 그런 시를 모르는 사람 어찌됐든 한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시를 모르면 무조건 진시로 자꾸 사주를 퍼줬어요. 진시를.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사주 보면은 저도 카페 같은데 이게 답 달아주고 그러는데 시를 모르냐 그러면 대강 그날이만 날만 알면은 시는 그 24시간 중에 대화를 해보고 성향이랄지 보고 시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를 이제 많이 이렇게 찾아주는데 대화를 해보고 이러이러하고 이런 성향 전부 다 상담을 해보면서 언제가 시가 맞겠네요.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딱 그 시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딱 시를 그냥 찾아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만 알면은 그러니까 그랬었다. 라는 얘기. 화개살이 그 고독하고 총명하다. 육친 인연이 없거나 골육 이별이 많다. 그냥 고독하고 총명한데 육친 인연하고 골육 이별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살려고 노력을 하겠어. 그래서 부지런하고 검소하다. 그리고 꼬급쟁이 같이 돈을 이제 안 쓰고 못 해겠죠. 그래서 축척심이 강하다. 외가는 온화한 듯 하나 내심은 노하기 쉽다. 지진 같다. 이거예요. 내심으로 내심에 묘가 있잖아요. 묘라는 것이 여기 묘라는 거에 묘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비법풀이 강의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 쭉 다 이제 해놨으니까 거기 강의 쫙 들어보면 머리가 개운하게 다 이해가 갈 거예요. 묘라는 것이 묘에서 빠져 들어가서 뒤져버렸다. 뭐 이런 또 부분도 있지만 자묘를 깔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임진 같은 경우, 일주 같은 경우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괴강이고 하는데 자기 묘를 깔고 했으면 이게 자기 묘에 빠져 죽어버렸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자기 묘에 빠져 죽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약하다. 평관에 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임수는 숙이고 닳고 숙이고 닳고 한신처럼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에 여기가 이제 또 수고지 않습니까? 수의 창고지 않습니까? 묘가. 그러면 어쩐 때 상황에서는 자기가 좀 불리하고 자기가 양보해야 될 거냐 그러면 쫙 고개를 숙여요. 그러다가 이건 지금 이때다라고 하냐고 하면 팍 치고 나가버려요. 무서운 기체로. 그러니까 그 임진하고 나서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 수가. 그러면 신강시장 논으로 따지냐 그러면 이건 이 묘우게 앉아가지고 이 지장간에 계속 꼴랑 있어가지고 이게 신약이다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주 절대 안 풀립니다. 절대 안 풀려요. 내가 신강시장론에 빠져가지고 몇 년 동안 헤맨 거 생각하면 지금도 성질 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묘는 이제 아까 방금 내가 해설한 부분은 거기 이제 비법풀이에 유튜브에 들어와 보시면은 재생목록으로서 쫙 돼 있으니까 거기에 개별적인 거 전부 다 이렇게 강의해놨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자들은 좀 보기 어렵고 좀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론도 다 이제 또 있겠지만은 한번 쫙 보시면은 자기 이론하고 제가 해놓은 것하고 정리가 돼갖고 정말 그 발전이 왕창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같이 연구도 하고 해보게요. 여명은 사별 고독에 근접해 있다. 당연히 이제 그 여명이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하고 여자 입장하고 이제 옛날이나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아웃돼 버린 것하고 남자 입장에 여자가 뭐 아웃돼 버린 것하고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아웃됐냐 그러면은 그 느낌하고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아웃된 것은 하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출세 성공이나 목적을 달성하면 수명이 단명한다. 이제 성공하는 목적 달성하면은 묘에 들어가서 이제 다 됐다 하고 이제 납작하니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될 수도. 이건 전체적인 이제 사주 구조를 봐야 되고 이건 병원 가야 돼, 병원.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다. 실리적인 것을 매우 좋아한다. 사주팔자가 길하고 사자가 다 있으면 용이 성천하는 것과 같다. 사주팔자가 좋지 않으면 학적으로 종말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보면은 1, 3, 5, 7, 8, 9, 11, 12, 13이잖아요. 번호 중간에 다 빠졌죠. 옛날에 보면은 옛날 그 고서에다 쓰잘데없는 얘기들, 사주 안 풀린 얘기들, 뭐 문자로 막 써놓은 것들 전부 다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제가 이제 지금하고 안 맞아서 다 지워버렸어요. 청소 소년은 정이다. 청년은 성공이다. 노년은 재물이다. 예술적 문화적. 이게 이제 그 진술 충미가 이제 화개살해 가지고 예술 문화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진술 충미가 충되거나 파되면 선임 사주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만 한 말이에요. 하나만 한 말. 왜? 진술 충미가 어차피 토가 있으면은요 무조건 같은 그러니까 사생지나 사왕지나 사묘지가 한 사주들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충파되는 거야. 무조건. 에? 무조건 기운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운동성이 네 가지가 다 있다고. 이거를 보자고요. 이것은 운동성이 수운동으로 가죠. 이것은 화운동으로 가죠. 이것은 금운동으로 가죠. 축토는. 미토는 목운동으로 가죠. 그러니까 운동성이 전부 다 달라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자들이 네 자가 있냐 그러면은 무조건 거기서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사생지, 사왕지, 사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공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공망 찾는 법이랄지 그런 것은 역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초이론에 60갑자 30분 만에 앞뒤로 외우는 법 해가지고 그 연산법으로 해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딱 몇 번 들으면은요 60갑자가 앞뒤로 다 외워집니다. 그냥 쉽게. 정말 60갑자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10자, 12자 갖고 막 조합돼 나가는 거인데 헷갈리잖아요. 미련해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완전히 다른 글자들이 다른 글자들로 해서 몇 장 외우라고 하면 그것도 외워져 버리는데 이건 비슷비슷해가지고 이게 외워도 잘 안 외워져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주 풀어본 사람들 아니고요. 공부 아무리 오래 한 사람도 솔직히 60갑자 제대로 쉽게 탁탁탁탁 안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다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리고 제가 그 강의해 놓은 거 거기 보면은 60갑자 싹 외워지면서 공망도 바로바로 0.1초면 그냥 바로 툭툭툭 튀어나오니까 그거 이제 기초니까 공망 찾는 법은 그거 보시고 자 공망은 일단 공망을 얘기하면은 채워지지 않은 나의 빈 가슴 그것은 노랫가락이고 빈자리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이제 그런 얘기예요. 공망은 공망을 보는 것이 공망을 보는 기준이 이제 연지 기준과 이제 일지 이제 기준으로 이제 연주와 일주로 이제 보는데 주로 이제 공망을 보는 것은 연주로 보는 것이 어느 주로도 다 봐도 돼요. 근데 연주로 보는 것은 연주는 조상줄이지 않습니까? 자기 태어난 근원이고 자기 전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연 이렇게 월, 일, 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연주를 기준으로 공망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주에서 봤을 때 어떤 자가 공망이냐?
이거는 이제 따져보는 거인데, 그러면 여기는 조상이잖아요. 여기는 조상이잖아요. 여기는 조상이잖아요. 조상에서 봤을 때 공망인 것에 대해서 도움을 안 주겠다, 이런 얘기로 좀 이해하시면 돼요. 도움이 좀 부족하다, 조상 도움이,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건 또 여기는 조상도 되면서 또 자기 자신의 전생도 돼요. 이게 자기 자신의 전생도, 이게 그러면 여기는 자기 자신의 여기는 자기 사회, 자기 일주는 자신이고, 월주는 사회고, 시주는 미래고, 연주는 과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보면은 이 월주하고 이렇게 일주하고 시주하고 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고, 또 연주하고 월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변다의 결음을 하면 이제 겹치죠. 이건 자기의, 여기는 뭐 사회고 또 부모고, 여기는 뭐 조상이고 하는데, 이걸 또 확장시키면 이건 자기의 또 전생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감으로만 찾고 계세요. 일지공망 연주로 본다. 일연월일시 공망 일주로 본다. 이 그 중심을 어디로 보냐, 아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공망인데, 만약에 이제 자축 공망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이제 갑자년이나 갑자대운이에요. 이렇게 오는 거 있죠. 이것도 공망으로 안 봅니다. 뭐 공망인데 자기 사주 내에서 공망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뭐 이 공망이 뭐 있는 것이 만약에 자축 공망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글자들이 운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망으로 들어오느냐? 전혀 아니다 이거요. 그것은 공망으로 안 본다 이거요. 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건 공망이 아니다. 그 자꾸 묻고 따지고 뭐 공망이 막 들어온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 전혀 아니니까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행에 대해서는 공망으로 논하지 않고 다만 육친, 십성으로만 논한다. 오행에 대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유공망이라고 따져볼까요? 신유공망이다. 그럼 이건 금이잖아요. 이게 금이 공망이다라고 아니다 이거예요. 금이 공망이다. 금 오행이 공망이다. 오행 기운은 있어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단지 이게 육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십성으로서 이것이 인성이냐 관성이냐 재성이냐, 이거 있죠. 십성과 육친, 이것을 공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공망이 든 육친에 대해서는 남보다 더 큰 애착을 갖는다 이 말이, 이제 그 공망이 들었기 때문에 그 공망에 대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팔려서 소옥 끓이던 부동산의 경우 공망해 잘 나가기도 한다. 값은 제대로 못 받은. 안 팔려서 이제 보면서 물건이 언제 팔리니 어쩌니 뭐, 그런데 아주 안 좋은 물건 같은 경우에 잘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망이 된 해는 90%가 일이 잘 안 풀린다. 하지만 10%는 오히려 잘 풀릴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공망이 든 해. 공망이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공망은 이게 이론만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나 적어놓긴 했어요. 근데 참고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이랄지 대운, 그 세운 대운에서 이게 들어오는데, 그 글자가 뭐 자가 들어오는데 자축 공망이다 해갖고 그 공망이 들어오냐 그러면은 그게 공망이냐? 자기의 나와바리 판이 공망이냐? 그건 공망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공망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십성 육친 기운이 공망이기 때문에 약간의 감안해서 봐라.
90%인지 80%인지 10%인지는 이것은 대해서는 정확하니 책들에도 막 그렇게 써졌는데 이것은 이제 특별히 꼭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도 돌아온 것은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공망인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공망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될 테죠. 간목 입장에서 이제 공망이 이제 연주 기준으로 하고 공망이 만약에 축이라고 하냐 그러면 이건 정제잖아요. 사회적 재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연주로 봐서 공망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사회가 자기가 공망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 사람은 사회생활 하기가 좀 문제가 있다. 뭐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연지 공망, 중년까지 편친과 생사별한다. 고향을 떠나 산다. 유년의 복이 좀 부족하다. 연지공망이라는 것은 일간에서 보는 거예요. 일주 입장에서 보는 것이 연지공망이니까, 이제, 이 연지는, 일주로에서 연주를 보는 거니까, 이 연주공망은, 중년까지 해서 편친을,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산다. 이것은, 연주는 자기의, 택자리란 말입니다. 우리로 하면, 이제 고향이에요, 고향. 요즘에 이제 고향이 다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연주가 공망인 경우는, 연주랄지 월지가 공망인 경우는 오히려 외국 나가서 이렇게 뭐 행위를 한다 할지 하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년에 좀 복이 부족하다. 중년에 편치 생사별한다. 이것은 이제 옛날 말이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이제 연주가 공망이 됐으면은 자기도 자기의 연주자리를 자기 스스로도 거기를 빈자리로 본다라고 하니까 연주는 고향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일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월지 공망이다 이거예요. 연에서 이제 보는 이제 월지 공망이에요. 생가에서 이제 부모 자리잖아요. 부모 자리가 공망 났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2% 부족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가에서 부모와 동거하기 어렵다. 육친 인연이 부족하다. 천복이 박하다. 약하다. 왜냐면은 부모 자리가 공망이 났으니까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보살펴주고 또 이 자기 월지가 공망이니까 자기 사회성이 공망 난 거잖아요. 사회성이. 그러니까 뭐 천복이 약하다. 이것이 말이 천복이 약하다 그냥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말을 하냐 그러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기 사회적 상황들이 자기한테 좀 좋게 작용이 안 되고 부모한테도 별 도움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딱 간단하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 옛날 책들에 막 보면은 관념적으로 이거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게 아무리 읽어봐도 하게끔 이렇게 막 써놓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일지 공망, 부부 불화할 때가 있다. 일지가 공망이면은 연주에서 봐서 일지가 공망이면은 만약에 이제 갑자라 가면은 연주에서 이제 여가 공망이니까 조상이 자기 여기는 이제 부인 자리니까 부인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각시 인정 안 해.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전생에 죄를 진 거지, 전생에 각시를 5명 데리고 살았든지 어쨌든지 아무튼 전생에 죄를 진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지. 가정이 화목하기 어렵다. 자기 일찍에 자기 탭자리 자기가 깔고 앉은 자리가 이제 공망이니까 성공하는데 노력을 많이 한다. 공허한 마음이 생긴다. 자기 스스로가 항상 마음이 빈 자리다 이거이지. 그리고 이제 공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주 풀면서 깊이 저 같은 경우는 논하지 않습니다. 깊이.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 일단 전체적으로 다 알고 감으로 전부 다 느끼고 가야 된다고. 감으로. 이것들을. 그 머릿속에 전체가 같이 댕글댕글 동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좀 어떤 부분에서 깊이 좀 신경 쓰냐 안 쓰냐 그것은 각각 그 학자들마다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망에 대해서는 크게 그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강의는 하고 있어도
시지공망, 노후가 고독하다, 성품이 집요하다, 성공에도 희망하다, 희망이 높아도 달성하기 어렵다. 시지가 공망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미래 자손이 이제 공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시지가 공망이면은 자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 옛날 책들이 많습니다. 이거 저는 봤을 때 전혀 아닌 얘기야. 전혀 아닌 얘기예요. 에? 자식하고 관계성이 좀 소원하다 이렇게 풀이를 해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뭐 시주 공망인 사람은 다 자식 있어. 이렇게 해보냐 그러면은 뭐 시지가 공망이라고 보면 자식 없겠네요. 엉뚱하니 공부를 좀 한 이제 역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 오히려 시지가 공망이네 하면서 막 좀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자식이 시지가 공망이면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일주가 5예요. 시지가. 그러면 좌우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축이랄지 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자일지 5냐 그러면 항상 월이 자축이며 진성이며 쭉 이렇게 계속 돌아가니까 어떤 기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아기가 가잘 있다가 아기가 띡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년. 그러면 이제 인옷을 화국을 짜잖아요. 자식 자리로 합을 하면서. 그러면 자식 자리가 아기집이 강해진다는 얘기지. 그래갖고 아기가 딱 붙어 있는 거지. 그래갖고 아기가 이제 낳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저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이렇게 시지가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시지가 그렇게 충하고 있는 경우, 시하고 일하고 여자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몸에서 그 오행 기운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개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공망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더 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을기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힘 받으라고 이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공부하게요. 천을기인은 이제 하늘의 만복이다. 그냥 만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천을기인을 사주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왕족이다. 예. 그리고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기가 흐른다. 그리고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차하면은 한량이 된다. 천을기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짝퉁을 들고 다녀도 그것이 명품처럼 보인다. 그런 또 천을기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한테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것들입니다. 천을기인이. 근데 천을기인이 그러면 편관으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천을기인이 편관이다. 편관은 어려운 난제죠.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천을기인이야. 편관 입장에서는 해수 이거 편관이잖아요. 근데 그 천을기인은 대단히 카리스마 있고, 이제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고, 기기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또 편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을, 고급진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성이, 이게 사주 해설할 때, 십성이 1번입니다. 십성에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다른 것들이 어떻게 역학관계를 갖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거를. 제가 십성까지, 십성이랄지 다른 거 강의하면서는 막 살에 들어가면서 강의를 신나게 하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살에 들어가서 강의를 할 것이 없어요. 이걸 관념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신사는 실적으로 그렇게 신사를 많이 사주를 쓰면서 사주 푸는 경우 있죠. 그것은 사주를 전체적으로 깨뚫지 못하고 논리가 없기 때문에 신사를 막 보면서 막 푸는 거야. 제가 옛날에 그 사주 안 풀렸을 때, 뭔 신살이네, 여짓거리를 잠깐 했다니까요. 사실은, 뭐, 통변이 안 되니까. 절에 있으면서, 정말로. 그런 흑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천을기는 이제 일간 중심으로 보는 이제 살입니다. 좋은 살이에요. 천상삼기조, 갑무경, 갑일간, 무일간, 경일간은 충미가 귀인이다. 이것은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외우세요. 이건 외워요. 을기는 자신이다. 병정은 해유다. 신은 인호다. 임계는 묘사다. 이렇게 해서 이 일간들의 천을기운은 이렇게 대입해 놓은 거 이런 내용이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안 헤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감경 충미 병정 해유 을기 자신 이렇게 외우세요. 일단 천을기운은 외워놔야 됩니다. 외워놔야 돼요. 왜냐하면 사주 보면서 심지어는 실제로 사주를 풀면서요. 주로 이제 쓰는 것이 오히려 백호 개강이라지 그런 건 눈에 탁탁 들어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까 묘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아차하면 묘에 대해서 놓쳐요. 그리고 이제 또 귀인은 이렇게 사주 풀면서 이렇게 이게 자주 사용하는 신살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차하면 놓쳐.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사주 풀면서 묘하고 귀인하고를 딱 아예 먼저 적어놓고 그냥 하거든요. 안 적어도 되는데 혹시 놓쳐서 그래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도 1, 3, 5, 7, 8 뭐 이렇게 나가는데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내가 싹 치운 거예요. 천을기운은 총명하다, 인덕이 있다. 천이 철록의 신이다. 천우신조가 있다. 꺾어졌어도 귀인의 도움으로 재기가 빠르다. 어떤 사람이 귀인을 쫙 깔고 있는데 어떤 운기 들어와갖고 쫄딱 망해갖고 왔어요. 그러면 운기가 좀 들어가냐면 당신 남 도움을 위해서 분명히 재기합니다라고 그 소리 빵 쳐버려도 돼요. 복이 매우 후하고 고기의 기질이 있다. 천을기인은 기를 도우고 흉을 해산한다. 독수리탑법이라고 글씨가 좀 잘못 쳐서 이해를 하시라고요. 천을기인이 합의되면 작용력이 강하다. 천을귀인이 이제 합의돼서 이제 얘기가 들어오냐 그러면은 확실하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천을기인이 충이 되면 오히려 흉재가 강하다. 분산된다. 천을기운이 딱 정갈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을목에 이제 여기 이제 신금이면은 이제 을경합으로 해서 이제 정관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관을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신호합이랄지 사신 묘가 들어오면서 인이 들어오면서 이걸 빵 쳐버린다 이거예요. 들어온 놈이 이기니까 목이라 하더라도 충이 되면은 그러니까 천을기인이 어느 것이든지 충형, 합, 해나 천하, 그리고 파, 이게, 안 적용이 된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사주에 다 있어. 다. 어떤 글씨든지, 다 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형도 있고, 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히려 이제 충무로 해서 천을기인을 팍 날려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귀기를 쳐버리는 것이니까 이제 좀 이제 오히려 이제 자기 보호하는 신을 날려 보냈으니까 좀 흉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제 천을기인이 길성이 되면 100가지 재앙을 제거하는 이제 최고의 길신이 된다.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옛날 말인데 길성이 되냐 그러면은 길성이라는 것은 정관, 뭐 정제, 식신, 정인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을기인이 정제 천을기인이냐 정관 천을기인이냐 이것들을 더 중요한 것이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경금 간목 입장에서 얘기를 이렇게 이제 뭘로 예를 들어줄까? 정화 입장에서 유금이 정화 입장에서 정유 이제 귀인이잖아 말입니다. 귀인제예요. 귀인제. 그러면 여기서 귀인이다. 이 사람은 귀인격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귀인이기 때문에 얘가 지인은 귀인은 쟤는 또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배하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귀인이 유금이 귀인이기 때문에 정화한테는 귀이기 때문에 재적 추구 방향이 귀인스럽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십성에다가 같이 붙여줘야 돼요. 십성에다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길성이 되면은 100가지 재앙을 제거하는 최고의 길신이다. 여기 100가지 재앙을 제거하는 옛날 말들 막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100가지 재앙을 제거하는 최고의 길신이다가 아니고, 이건 천을기인이, 길성이랄지 흉성이랄지, 흉성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흉성은. 그 사주 역학관계 어떻게 따라서 이것을 풀어가느냐, 이거 이 문제지. 내가 해보니까 흉성은 없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그 쿠데타 못하게 하고 왕주 국가에서 여자들 끽소리 못하게 하려고 막 흉성 막 해놓은 것이지, 평관이 멋지게 있는데 식신이 딱 같이 유기하게 있어. 그 엄청난 사람이 이 사람은 식신 제사를 딱 하면서 그럼 평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카리스마 할지 자기 능력치랄지가 이 안빵인 사람이거든. 이런 평관이 기운이 있으면서 그것이 또 식신이 같이 평관을 제사를 해주니까 이 사람은 평관의 기운이 있는 게 자기 자체적으로는. 근데 어려운 일이 들어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것이. 길성이 되면 100가지 재앙을 제거하는 최고 길신이다가 라고 아니다 이 말이야. 천을균이 많으면 오히려 귀하기가 되기가 어렵고 난관이 많다. 이건 이제 이것이 이제 사주에서도 그러고 유금에서도 그러고 모든 그런 데서 귀인이 많으면은 오히려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귀인이 많다고 아마 해봤자 이제 하나 두 개쯤 있으면 관계없는데 몇 개 되어버린다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해버려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공무원 생활 할 때 이제 아무튼 이제 애아 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민원들이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착 검토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했는데, 누가 이제 부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청에 계시는 뭐 청소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는데 좀 정반장이 좀 참고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보고는 도와주거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좀 서로 부족하면은 요건 보완하라 하시오 하면서 진짜 어려운 일도 이제 서로가 중요하니까 서로 완벽하게 딱 해서 도와줘. 근데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냐 그러면 내가 우리 청에 있으면 청소하시는 분도 귀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제 좀 더 높은 사람이었지 또 얘기를 했어. 그럼 두 명이 얘기를 했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이 사람을 도와줘 그냥 그 소리 올라온 대로 그냥 냉장에 딱 무자르듯이 해. 세 명이 또 부탁을 하나 이거야.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도와주려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요. 그대로
너희가 나중에 안 다치기 위한 것만 딱 해서 일을 해요. 왜? 민원인이 조대이가 싼 놈이다 이 말이요. 어? 그래갖고 도와줘도 나중에 가서는 와 내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해갖고 뭐 왜서 그래갖고 마치 무슨 엄청난 뭐 이 일을 뭐 자기가 뭐 요런 거 부정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남들이 막 소문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귀인이 많은 거잖아요. 공무원한테 특히 참고하세요. 딱 어떤 일을 할 때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것이지만 애매한 일 같은 경우는 딱 한 명한테만 부탁을 해야 돼요. 한 명한테만. 확실히 딱 연결된 사람 한 명한테만.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그거예요. 천을기인이 오히려 많아. 우게 뭔 과장도 얘기하고 무슨 또 같은 동료도 얘기하고 또 우리 청소하신 분도 얘기하고 몇 명 얘기를 해. 그러면 천을기인이 많은 거야. 그러면은 딱 오히려 기기가 떨어진다. 이것은 그냥 아주 딱 이거 글씨 옛날에 뭐 공부하면서 쳐다보자마자 딱 바로 이해가 가보더라고. 천을은 존기의 신이라 삼신과 천상, 인중, 지하에 머무를 때면 모든 신살이 숨고 피한다. 하늘과 인사를 견주어 헤아리니 이름하여 천을이라 한다. 이런 말들 보면은 참 옛날 사람들 말 진짜 재밌게 잘 만들어놔. 뭐 천상, 인중, 지하에 천을기인이 사주에 존재하면은 그 사람이 기격으로 보이고 남들도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약간 기격으로 대해준다. 이러면 끝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쁜 기분이 그 사람을 범하지를 못한다. 그 말 하면 되는데 뭐 천을은 종기의 신이라 삼신과 뭐 천상, 인중, 지하에 머무를 때 모든 신살이 숨고 피한다. 하늘과 인사를 견주 헤아리니 이름이 천을이라 한다. 아우 그냥 뭐 이런 말들에 내가 고소에 완전히 고소 때문에 또 몇 년을 내가 그 시간을 버리면서 거기에 그냥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안 풀려요. 사주 안 풀려. 이 다른 것이나 입고 있으면 무슨 사주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지. 아까 뭐 철록이 뭐이다 그 무슨 사주가 풀려. 현실적으로 딱 이런 거라고 얘기가 돼야지 딱 되는 것이. 귀인이 공망이면은 가무 예술인이다. 연예인이 많고 인기직이다. 이제 귀인이 공망됐어. 약간 귀인은 귀인인데 2%가 부족해. 그러면은 그 귀인은 오히려 예술적이고 연예인이고 뭔가 좀 느낌 있잖아요. 어? 그렇게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귀인이 공망맞았으면은.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양기인, 음기인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갑, 무, 경이, 충, 미가 이제 귀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분리해서 적어놨어요. 그냥 양도 아니에요. 그냥 양기인은 미, 그러니까 갑목의 양기인은 미고 무토의 양기인은 축이고 경금의 양기인은 축이고 갑목의 음기인은 뭐 축이고 무토의 음기인은 미고 경금의 음기인은 뭐 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양기인, 음기인을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잘난짓게 하려고 이거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별 신경 쓰지 말고 아까 우게 올려놓은 거 우게 이렇게 해놓았던 거 이거 여기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귀인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좋아요, 구독